평양 가방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공장에 새겨진 경야는 최고리 용도자 김종은 동지의 숭고한 후대 사랑을 가슴마다에 새겨 안고 소나무 책가방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야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께서 2017년 새초 현지제로 찾으신 공장이 바로 우리 공장입니다. 경야는 원수님께서 제일 먼저 설비 국산화 비중이 얼마인 것부터 물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국산화 비중을 95% 이상 보장했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야는 원수님께서는 정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대단한 성과라고 못내만족해 하셨습니다. 생산 공정을 돌아보시면서 설비 가동 상태며 생산되어 나오는 가방들의 질 상태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면서 우리가 만든 멋쟁이 가방을 메고 학교를 오가며 웃고 떠들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라서 정말 마음이 저절로 흥분해진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가 다 만들어줘야 그들이 자기 것을 귀중히 여기는 참된 애국의 마음을 간직할 수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경야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께서는 질제고에 큰 힘을 놓으며 가방 생산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를 실현할 데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공장 관리 운영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공장의 종업원들은 경야는 원수님의 현지 말씀을 높이 받들고 소나무 책가방 생산에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의 사상과 용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자. 80일 전투에 벌길 든 없이 당제 8차 대회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각지 피해복구 전투장들에서의 80일 전투 소식입니다. 하루빨리 당중앙에 승전의 보고를 드리려는 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서 지금 함경 남북도의 피해복구 사업이 계속 힘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종의 수도당원사단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치자, 이런 불타는 자각을 안고 제1 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이 이 강하천 정리 사업도 높은 질적 수준에서 훌륭히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산림집 공사에서 진행하던 구기백을 안고 이 강하천 공사를 더 힘있게, 더 질량적으로 완벽하게 보장함으로써 앞으로 이 지역에 어떤 태풍이나 구물 피해가 닥쳐와도 인민들이 생활에 사소한 불편도 없이 확고히 담보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별 구간을 주고 우선 기술 지도를 시공참모, 기술참모, 부감대를 배치해 놓고 지휘관들과 기능공들을 앞선 단에 데리고 가서 그들이 쌓은 경험을 따라 배워서 우리도 질적으로 쌓도록 요구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큰 홍수가 진다고 해도 다시는 그 속축 기초가 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속축 기초를 표준공법의 요구대로 깊이 파고 강도를 높여서 속축 보강 사업에 힘을 넣었습니다. 네, 지금 도로 포장공사에 일제히 진입한 제2 수도당원사단의 전체 전투원들은 기본도로 포장공사를 힘있게 다고치고 있습니다. 산림집을 사이지 성경으로 훌륭히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대에서는 도로도 사이지 농촌 건설이 본보기가 될 수 있게 훌륭히 건설하자고 지금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중대에서는 이 지대가 숲지대인 조건에 맞게 노반 기초굴착과 송충 형성을 비롯한 송토공사를 설계 요구대로 질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기초해서 지금은 혼합 비율을 공법이 요구대로 철저히 지키면서 콘크리트 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대에서는 도로 콘크리트 타입을 보다 빠른 시간 안에, 그다음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해서 모래 자갈을 비롯한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사전에 다 미리 확보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진동 다진기를 비롯한 그다음에 필요한 설비들과 그다음에 기술 보장 대책들을 사전에 다 선행시켜 놨습니다. 이렇게 준비 사업을 빈틈없이 하다 보니까 작업에 착수한 지 지금 3시간밖에 안 됐지만은 대대의 작업량이 60%를 해적했습니다. 공무가 검진업계 업소 안에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인민군 부대들의 일당백 공격 속도에 발맞춰 이 맡은 산림집 건설과 함께 강하천 정리 사업도 동시에 힘있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부었던 그물과 태풍에다 끄떡없게 하자면 우선 기초 굴착을 잘해야 됩니다. 기초를
최대한 깊이 파고 거기에 기초를 든든히 잡아야 그 어떤 그물과 태풍에도 끄떡없게 방비 대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파기를 공법이 요구대로 최대한 깊이 들어갑니다. 3m 이상. 여기 검독 땅에 도착하니 경리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의 명령을 받아 안고 피해복구 건설장에 동원된 군인 건설자들도 그렇고 그들과 함께 웃기고 달리는 검독지구 인민들의 투쟁 모습을 보고 심장이 끓고 샘이 솟는 것을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확실히 우리 원수님께서 높이 평가해 주시고 온 나라에 내세워 주신 검독지구 피해복구 건설장에 동원된 군인 건설자들의 투쟁 기품과 일본세가 다르다는 것을 피부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건설 마감에 들어서서는 우리 미장공이나 종공, 목공과 같은 긴공들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대에서는 여기 피해 지역 산림집 건설에서 지난 3전시 꾸리기 과정에 자체 육성한 긴공들의 역할을 최대로 높여서 건설물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피해 지역 인민들이 소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요구를 하나라도 더 구현하기 위해서 산림집 구석구석마다의 우리들의 정성을 고이고 또 고이고 있습니다. 80일 전투의 돌파구를 이뤄나가면서 연일 새 기록을 창조해 나가고 있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그럼 먼저 수도건설위원회 아래 공장들에서 곤제품의 다양화, 다정화, 질 제고에 힘을 놓으면서 80일 전투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소식입니다. 평양 주철관 공장에서는 많은 노력과 자재,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주철 곤제품의 질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기술자들과 종업원들이 힘을 합쳐서 반복 시험과 반복 용해를 여러 차례 하는 과정에 제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배합 비율을 찾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배합 비율을 핵심으로 하여 용해 공정을 확립하고 생산량은 1.2배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공장이 그 초창기 시작일 때부터는 그저 주철관, 그다음에 망호로 이거 두 가지 제품으로 생산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시기 공장에서는 이거 제품이 질과 함께 그 제품 다양화 여기에 많은 신경을 쓰고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 기간에만 해도 30여 종의 제품을 더 개발해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80일 전투 기간에만 해도 3가지 제품을 더 개발하자고 결의했는데 현재 지금 공장에서는 설계 단계는 다 끝났고 이달 말쯤이면 벌써 한 가지 제품이 계열 생산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평촌 부재 공장에서는 하나를 창조해도 자기 공장 제품이라고 떳떳이 자부할 수 있게 생산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완강하게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으로 보면 콘크리트 부재, 콘크리트 벽돌, 흉간, 연속, 경유소를 비롯하여 10급종의 100cc까지가 됩니다. 종전에는 콘크리트 부재하고 벽돌 위주로 생산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생산 공정 그 자체를 각이한 규격이 각이한 용도를 가진 부재들을 생산할 수 있게 생산 공정 설립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다 나니까 중요 대상 건설장들에 필요한 건제품들을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또 계획한 대로 충분히 생산해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80일 전투에 들어가서 현재 우리는 매일 생산 계획을 110% 이상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80일 전투에서 누구나 용의로운 위훈자가 될 요리에 넘쳐 들끓고 있는 평양 석재 공장입니다. 우리 일꾼들부터가 매 설비에 대해서 다 담당되어 있습니다. 비상방역 사업과 함께 설비 정상 가동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 문제로부터 모든 사업이 시작돼서 이 사업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번 생산에 쓴 그 폐수를 종화해서 대돌해서 생산에 다시 이용하는 이런 기술을 받아들였습니다. 80년도에 들어가서부터 이거 계획을 120%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매일. 동평양 금속건구 공장에서 제자원화 사업에 힘을 넣어 생산 정상화의 도움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설용 수지들입니다. 저건 순수한 파비닐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저기 그것도 시약도 두한 거 없고 이걸 어디 가서 경험을 배워올 때도 없습니다. 이 기술자들, 기능공들이 다 착상해서 합의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파비닐 수집해가지고 똑똑한 제품이 나가는가 이런 걱정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번에 구물 피해 강원도 이천에 나가서
도입했습니다. 우리가 파손되게 되면 다시 뜯어서 또 재생해서 또 쓸 수 있습니다. 총돌격전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나가는 혁신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사리원 방지 공장입니다. 원료의 국산화와 재산화를 우리는 81 전투의 기본 가치로 정하고 단계별 목표와 분담 사업을 이미 다 세운 상태에서 모두가 떨쳐놨습니다. 우선 기술자, 기능공들과의 집적 토의, 연구 사업을 심화시켜서 생산 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들로 재생산을 진행해서 81 전투의 첫달에 벌써 10여 톤의 방독사를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가정들에서 나오는 고포와 파손도 한번 재활용해보자 이렇게 결심하고 경량성을 검토하고 실험까지 다 끝낸 상태인데 현재 그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얼마 전에도 도안의 모든 시군들에서 재자원화, 국산화에 필요한 많은 유자재들을 모아 보내주었는데 원료 확보에서 결정적인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진 가방 공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가방 생산을 종상하기 위한 방도를 재자원화해서 찾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자기 단위의 실종에 맞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81 전투 목표를 수행하다 보니까 공장에서 제일 난 문제로 나선 것이 원료 자재 보장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재자원화를 사업 중심에 두고 모든 생산 조직과 주의를 짜고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쓸모없이 버리던 수지염을 100% 회수를 이용하여 가방 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여러 가지 자재들도 얻어내고 또 3대용 소재들과의 긴밀한 연구 밑에 수지 사출기와 수지 파쇄기를 자체로 제작 완성하여 생산 속도를 1.3배로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방 생산에서 나오는 짜투리를 가지고 다양한 학생용 필값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질 제고에 선차적인 힘을 놓으면서 81 전투 목표를 완강하게 수행해 나가고 있는 평양 양말 공장입니다. 우리 직장에서 실을 잘 염색하고 잘 건사해줘야 양말을 잘 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직장에서 새 설비들로 생산 공정을 갱신했습니다. 갱신한 데 맞게 노동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는 문제가 제기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오랜 기능공들과 기술자들과의 연계 밑에 모든 기대공들이 자기 기대에 중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81 전투 기간에 우리 군사공정에서 실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력 실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실매듭 짓는 장치를 현재 제작하고 있는데 그걸 도입하게 되면 다음 공정인 재직공정에서 실수율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양말의 색깔을 여러 가지로 인민들이 선호하는 색깔로 또 인민들이 좋아하는 무늬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현재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당제 8차 대회를 빛내기 위한 81 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속에 평양시 안의 령덥족 단위들이 3대 혁명 붉은기 쟁춘동에 앞장에서 내달리고 있습니다. 모든 정업원들을 자기 분야에 정통한 기술 인재로 키우는 것을 중심거리로 틀어진 것이 우리가 얻은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는 3중 3대 혁명 붉은기 쟁취를 위한 교리 목표에 자체 기술 역량 강화를 뚜렷이 반영하고 그 실천을 위한 조직 사업을 짜고 들었습니다. 과학기술보급실 운영을 실서 있게 진행하는 것과 함께 이전에 고정된 장소에서 제강을 가지고 필기 전달식으로 하던 기술학습을 현장에서 진행해서 그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기술혁신 과제 수행 정령을 구체적으로 청화하고 또 성과를 거둔 종업원들을 용해 등록장에 등록하고 널리 소개하는 사업을 정상화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그 제품의 질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튼튼한 토대가 마련된 것은 물론이고 생산문화, 생활문화 확립 사업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대성백화점에서도 대중의 정신력 발동에 큰 힘을 넣어서 사상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경험은 그 대중의 정신력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화점에서는 그 경위한 원스님이 현지 말씀을 관철하게 한 그 사업이 그대로 이중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과정으로 되게 하는데 큰 힘을 넣었습니다. 우선 교양거점을 잘 꾸리고 그를 통한 사상 교양 사업의 효과성을 높였어. 그 모든 종업원들이 그 영도업적 단위 그 한성원이라는 이런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친인미적인 봉사가 상업 봉사 활동이 기본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신 경리한 원스님의 말씀대로 우리 백화점을 찾는 모든 손님들을 한 집안 식설처럼 대해주는 기풍을 세우기 위한 작업반별, 개인별 경쟁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활발히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 많은 성과가 이룩되었고 이중 300명 분기 단위의 영예도 지니게 되었습니다. 평양 남새과학연구소에서는 동치미를 담그기 좋은 무품종에 대한 연구 사업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동치미는 말 그대로 겨울에 이 통무를 담궈서 만드는 이런 김치로서 우선 맛이 쫑하고 그다음에 시원하고 아주 향기로운 이런 독특한 김치의 한 종류입니다. 동치미는 무를 통째로 담궈서 만드는 김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 무가 모양이 곱고 크기가 아주 적당해야 좋습니다. 이렇게 길이가 20 내지 25cm 정도 되고 그다음에 두께가 그저 한 8cm 내지 그저 한 12cm 정도. 무의 살질이 아주 치밀하고 그래서 곤물질 함량이 될수록 높아야 되고 다음으로 무의 당 함량이 높아야 됩니다. 이런 무를 재배하려면 그런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 품종들이 많은데 동치미의 좋은 무 품종으로는 우리나라 품종들 중에서 총피무, 그다음에 총각무 이런 것을 둘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는 이 동치미를 만드는데 적합한 이 무들을 사철 재배하기 위한 이런 연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온실에서 이 동치미를 만드는데 좋은 이런 품종의 무들을 논리 재배하고 또 더 좋은 품종들을 선발하고 육종하기 위한 이런 연구 사업을 더 힘있게 벌려서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피해 상황입니다. 5일 세계적인 하루 감염자 수가 58만 7,960여 명으로서 또다시 최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이로써 5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4,899만 4,290여 명, 사망자 수는 123만 8,73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날이 갈수록 더욱 확대되고 있는 악성 전염병 전파에 대한 새로운 연구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파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염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 번 할 때 공기 중에는 약 2억 개의 비루스 입자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감염자와 같은 방에 있거나 한 번 접촉하기만 해도 단 한 번의 숨쉬기로 이 비루스에 감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염자가 말할 때에는 분당 200개의 비루스 입자가 방출되며 감염자가 숨 쉴 때는 분당 20 내지 30개 정도의 비루스 입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일부 나라들에서 나타난 집단 감염 현상들을 분석해본 결과 무증상 감염자들에 의한 감염률이 4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무증상 환자들과 한 장소에서 오랜 시간 같이 생활하는 경우 위험성은 더 커지며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재난을 초래하고 있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이러한 원인들로 해서 계속 확산되고 있으므로 방한 공기가리와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방역 대책들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근 과테말라에서 열대성 폭풍이 들이닥쳐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폭풍으로 큰 물이 나고 흙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로 해서 25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의 환경보호학자들이 절멸위기에 처한 바다말을 보호 증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실고기과의 바다물고기인 이 바다말은 몸 길이가 8 내지 12cm이고 생김새가 말머리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바다말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최근 바다말들은 바다 환경의 파괴로 서식지가 계속 줄어들어 절멸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연구사들은 해안가에 그물오리를 짓고 여기서 바다말들을 보호 증식하려 한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전 반쪽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평안 남북도와 장안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16도였는데 이것은 평년보다 3도 높은 것으로 됩니다. 오늘 밤은 동해안 지역에서 주로 개겠고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많이 끼면서 중부 이북 지역에서 산발 쪽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백두산 지구에서는 눈도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11월 7일 토요일, 음력으로 9월 22일 립동입니다. 립동은 24절기 가운데서 19번째 절기로서 겨울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은 립동을 전후로 해서 겨울 나이 준비를 했는데 배추와 무를 수확해서 김치를 담그고 또 다음에 봄에 가서 장을 담그는 데 필요한 메주를 쓰는 것을 하나의 풍습으로 여겨왔습니다. 내일 북부 내륙과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까지 흐려서 여러 지역에서 새벽 한때 산발 쪽으로 약간의 비가 내린 후 개겠습니다. 백두산 지구에서는 새벽과 밤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0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1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밤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개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개겠습니다. 청진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원산시도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개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룡화 9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함조 지방으로서 2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해상경보입니다. 내일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 모레는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주의경보입니다. 내일 함경북도 해상에서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밤부터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2m로, 먼 바다에서는 1 내지 1.5m로 일다가 2 내지 3m로 높겠으며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모레 초선동해에서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2m로,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는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밤부터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다가 1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 모레는 우리나라 조은반 해상에서 이 센 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높겠으므로 모든 배들은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난주 날씨 특징과 다음 주에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날씨 특징은 전 반적 지역에서 기온 변화가 매우 심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1월 1일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높다가 2일부터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평균 기온은 3.6도로서 평년보다 2.7도 낮아서 올해 가을철에 들어와서 가장 추웠습니다. 11월 8일부터 13일까지 근대는 날씨는 다음과 같습니다. 8일에 고기압의 용량으로 전 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비교적 세게 불 것이 예견됩니다. 9일에는 지용의 용량으로 서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고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고기압의 용량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10일부터 12일까지 고기압의 용량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13일에는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약한 초기압골의 용량으로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10일까지 기온은 평년보다 약간 낮다가 11일부터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